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18년간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최근 세법 개정안 중에 이익금 환원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래는 그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있는데요. 이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 부동산과 관계된 권리를 증여받게 되면 10년 내에 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다라고 보면 이때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증자의 취득원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가져오게 돼서 양도 차익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자라고 하면 받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증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주는 사람이니까 아버님이 원래 이 부동산을 취득한 원가로 받을 때 당시에 취득원가가 아니라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원가로. 네, 맞습니다. 네. 네. 해당 부동산과 관계된 권리를 10년 내 처분하게 되면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내년부터 주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 개정안이 지금 처음 나온 건가요? 3년 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 적용이 2월 됐었고요. 올해 나온 개정안은 아마 처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게 지금 대법원 판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자기 주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각, 간접 소각, 직접 보유, 간접 보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주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게 되면 직접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증여공제를 이용해서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등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를 간접적인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은 간접 소각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42-659 번을 치시게 되면 사건 기록이 뜨게 됩니다. 판례가 뜨고요. 물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다 납세자가 승소했고요. 상법적인 절차와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 건에 대해서는 또 법무사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다 승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승소를 했다는 부분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세법 개정안이 된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기 주식이 2001년 4월부터 지방법원에 이제 소송이 걸린 건이고요. 이 건이 과세관청에서 여러 건, 한 17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 다 납세자가 말씀드린 절차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납세자가 다 승소를 하고 있고요. 대법원은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판결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말씀드리면 간접 소각이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에 내년부터 주식이 포함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1년이라는 제한이 주식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이 시기에 지금 가장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가 지금 이익금 환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배우자나 자녀들 이용해서 기존대로 간접 소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금액이 10억을 넘는 건들은 아무래도 과세관청에서도 눈여겨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걸로 보여지니 좀 작은 금액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하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익금 환원이 좀 필요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서두르시는 것들이 유리할 것 같고, 그 금액이 만약에 커지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내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기 주식 증여하고 자기 주식 취득해서 소각하는 과정이 약 4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법인 대표님이시라면 좀 서두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5일 계산하면 11월 중순 정도는 결정을 하셔야지 이익금 환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세금이 거의 없게
환원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12월 말일에 가까워질수록 네. 리스크가 좀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질문하신 것처럼 이익금 환원을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11월 초까지는 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11월 초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시점에 바로 결정을 사실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상담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담 링크 부분에 저희가 무료 책자도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혜택들을 나열한 거고요. 사업승계 관련한 부분은 가업승계층의 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그리고 창업자금 특례제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사업승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그 아래 설명문하고 댓글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부분을 마련했으니까 대표님께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대표님들께 당부의 말씀이나 주의할 사항들, 그리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자기 주식 관련한 직접 소각이 됐든 간접 소각이 됐든 또 직접 부여, 간접 부여 다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과세관청에는 늘 이렇게 소송으로 제기되는 건들이 예전엔 차등배당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16년까지는 자기 주식 보유가 양도소득세 10%였습니다. 그게 20%로 상향된 거고요. 저희가 하는 컨설팅 내용들에 대해서 늘 이 시시비비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자기 주식 관련한 부분은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꼭 실행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규정에 주식이 포함됩니다만 증여받고 나서 1년 이후에 자기 주식 보유든 소각이든 실행하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주가 관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가 관리를 이제 회사 평가 부분들을 계속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분명 없다라고 알고 계시다가 관리를 잘 못하셔서 세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의 주가는 성장하는 회사면 큰 폭으로 매년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배우자가 됐든 또는 자녀한테 증여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지분평가한 거랑 내후년에 지분평가한 주가가 다르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든 배당소득세든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증여하던 시점에 주가로 거의 맞출 수 있다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리스크 부분들이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바로 실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 금액도 적정 금액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